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또한 격려를 보내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을 했지요.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국회의원 168명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한 명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가열차게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들여밟으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지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한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입니까? 자, 지금 현재 휴대폰 끄고 사라진 한동훈의 기자들이 난리가 났으며 수백 명 기자들이 충격적인 이 상황을 속속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9일 출범합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26일 전국위원회 인준을 받은 후 사흘 후 전국 상임위를 거쳐 내년 총선까지 대장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한동훈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취임 연설도 이때 들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일정은 내년 1월 1일 현충원 참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 곁에서 정무적 조언을 해주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요? 국민의힘, 법무부, 여권 핵심 관계자 등에게 한동훈 전 장관의 조언, 보좌 그룹이 누구인지 물어도 그 실체를 아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궁금한데 포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백 명의 기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모여있는 공개 카톡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핸드폰까지 끄고 사라졌다라며 도대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보좌진은 누구인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수백 명의 기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꺼져 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기자들이 난리를 치는 것은 도대체 그가 사라진 뒤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이며 언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수백 명의 기자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오시면 기존 당 대표, 비서실처럼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실무진을 꾸려서 업무를 보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외부에서 인력을 더 데려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법무부에도 물었습니다. 법무부에는 한동훈 전 장관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권순정 기조실장이 당으로 오는지 점검을 해봤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그대로 계신다라고 하더군요. 대통령실 출신 한 인사는 정치권의 시각으로 볼 때 한동훈 전 장관은 이외로 많이 어린 편입니다.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막내였지 않습니까? 라고 기뜸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교양과 말과 글에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라면서도 루쉰 같은 책은 정치권 어르신들이 읽던 장르가 아닙니다.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책과 글을 슬슬 인용하는 것을 보면 젊은 감각을 갖춘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실도 그 정체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전 장관이 정무조언을 따로 구할 것 같진 않다라고 하더군요. 이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게 줄을 좀 대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차기 권력이니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여권 관계자는 혹시 정치인에게 보좌 그룹이 없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치 신인들은 대부분 정무적 조언을 받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물론 홀로 해나가는 이도 있겠지만요. 어떤 이미지로 가는 게 좋겠다, 인터뷰할 때 특정 내용을 강조하라 등 조언의 범위도 폭 넓습니다. 하물며 정치인다운 헤어스타일, 눈썹 문신, 목소리 톤까지 컨설팅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높은 지지율과 인기를 누리는 데는 신원섭판의 탁월함을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신원섭판은 당나라에서 인재를 선택할 때 표준으로 삼던 기준입니다. 주로 용모, 말솜씨, 글, 판단력을 이야기하죠. 최근 출간된 73년생 한동훈을 쓴 심규진 교수는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 검사라기보다는 엘리트 직장인 같은 느낌, 매우 세련되고 쿨하고 당당한 답변 태도라고 평가하더군요. 온라인에서 그동안 회자가 됐던 한동훈 전 장관의 인용구도 꽤 많습니다. 대한상의 제주 포럼 강연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기기도 했고요. 고전부터 현대소설, 철학자, 정치인, 경제인의 발언을 적재적소에 인용하는 것이 한동훈 전 장관의 특징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그러면 어떤 명언들과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961년 쿠바 사태 당시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케네디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에 착수할 때에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제46회 대한상의 제주 포럼 강연에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한동훈 전 장관. 상식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신인 검사 인간식,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 발언 한동훈 인용. 세상은 원자와 빈 공간뿐, 나머지는 의견입니다.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적은 한동훈 전 장관의 좌우명,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스토스 발언.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치 경험 없다는 비판에 대한 한동훈 전 장관의 답변. 중국 근현대 문호 루쉰 단편소설 고향 인용. 인용만 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던가요? 한동훈 전 장관이 지난 21일 법무부 임식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나는 질의응답에서 야구를 빗댄 답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판을 갖고 앞장서려 합니다. 그 나침판만으로는 그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 없겠지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에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라고 한동훈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라는 말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조기 해산, 총선 110여일 남기고 서울 6석 보고서 유출까지 최근 국민의힘이 겪은 위기가 확 다가오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동훈 전 장관 당사자에게 또 한 번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삐 소리 후에 소리 샘으로 한동훈 전 장관의 핸드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지난 21일 비대위원장직 수락 후 22일에서 현재까지 휴대전화를 끄고 숙고 중입니다. 당무 파악 10명에서 12명의 비대위원 구성 등을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다음 주 국회에 오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전 장관 취재 실패기를 다시 쓰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님, 지금 수백 명의 기자들이 한동훈 전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여성 기자분이 얼마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 얼마나 멋있게 썼습니까? 기사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